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최근에 언론이나 그리고 SNS 그리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사실 그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주가가 대폭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재적인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연말까지 하나의 전망이겠죠.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일단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진위나 이런 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최근까지 지금 연말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상속세죠. 상속세가 한 10조 마련을 위해서 지금 그 상속세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해서 아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악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 파운드리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거다, 그러한 호재적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그 반도체 역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그러한 펀다멘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주가 하락,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팬데믹 선언에 있어서 그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주린이나 그 초보 주식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러한 단순한 그런 찌라시에 눌려서 그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현재 그 외부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 매도세는 분명히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자로서는 절대 이러한 여러 가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나의 그 물량을 지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에 젖을 필요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그리고 여러 SNS, 여러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그 삼성전자 그 상속세 1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최근에 미국 관련해서 외부 악재 요인,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대응 자세,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세와 관련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25일이죠. 그 금융감독원의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이 23일 종가로 종가 기준으로 18조 2200억 정도 됩니다. 고인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 4927만 주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61만 9천 주 정도 되고, 삼성물산이 한 542만 주 정도, 삼성생명이 4151만 주. 여러분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충 어느 정도 이건희 회장님의 그 보유 주식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상속세와 관련해서 10조 마련을 위해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지금 한 30억 원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나 그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자체는 상속할 때는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할증이 붙습니다. 고 이 회장이 각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한 20% 정도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18조 2200억 정도 중에서 한 20%가 늘어난 21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율이 50%를 곱한 값이죠. 한 10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결정세액이 될 예정이고, 이때 상속인이 이재용 부회장 등 여러 이제 가족이 있겠죠. 상속인이 그 자진 신고를 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 한 3% 정도 공제가 되죠. 그래서 한 10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실제 상속세율이 한 60% 가까이 적용을 받는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식 평가액이 사망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망 전후 2개월입니다. 사망 전후로 해서 2개월 정도로 환산을 하는데 한 넉 달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전후 2개월 전, 제일 중요한 건 2개월 후가 되겠죠. 그 2개월 후가 올해 한 12월 말로 예정이 되는데 12월 말까지 삼성전자에서 인위적으로 그 주가를 누르고 압박을 가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상승을 하지 못하게끔 외부적인 요인을 가해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속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더 덜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로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초일류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 요즘 같은 시국에, 그리고 자본주의가 우리가 초창기도 아니고 아무데나 그 대기업에서 그 주가를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테마주도 아니고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이 매출과 그리고 실적으로서 보답하는 거지, 이러한 상속세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만약 한 개인이 한 삼성전자의 그 오너가 이걸 좌지우지한다면 각 개미들, 주주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그 초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역시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속인이 내년에 4월까지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그리고 신고 시점이 세금을 전부 내도 되겠지만 상속세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연부 연납 제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그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에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인데, 국세청이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납부 금액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곧 이번 달 말 안에 그 특별배당과 거기에 관련한 그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달 정도 돼서 특별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공식 아마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 그리고 주가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이 받쳐준다면 특별배당 역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이유도 제가 지금 후반부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그 배당 자체도 어느 정도 더 높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분 매각이라는 게 솔직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인들이 그 분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이 이들이 보유한 그 지분이죠.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일부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각한다? 이건 얼토당토 안 하는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역시 폭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그러한 요인도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그 NH투자증권연구원의 얘기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은 10조 원 가까이로 분명히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우리로서는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 삼성전자 그 상속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은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지분을 처분해도 부족한 재원이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을 강화해서 마련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배당이 오를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재계에서 삼성그룹이 상속세로 인해서 일부 지분을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당 수입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지분을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 집중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다른 그 삼성전자 그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지분 강화를 해서 지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에는 좀 더 지분이
더 집중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얘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보유증인 그룹 주식을 팔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분명히 낮아지고 외국인 그리고 외국 기관의 지분율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계속해서 삼성은 해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서 지배 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계속해서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3,000원대 머물다가 좀 더 차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호재로 작용하면 호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더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저처럼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엄청나게 악재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휩싸여서 단기간에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일시적인 외부 요인이 엄청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어제 그 주가가 그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 기존에 떨어진 그 주가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저 역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기대도 했지만, 역시 그건 기대일 뿐이고 다시 한번 그 외부 요인 때문에 좀 더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외부 요인이라는 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 여기에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가 지금 연기된 면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두 후보의 경제 정책까지 악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죠. 그리고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그 스탠다드 포어스죠. 이 500지수, 500지수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이거 역시 계속해서 급락을 했지만 애플도 물론 급락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팡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테슬라 역시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분은 좀 더뎌졌고,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하는 그 알려진 변동성 지수라고 빅스라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20% 높은 40까지 올라왔죠. 이 상당히 공포지수가 올라왔다는 말은 지난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또 확산을 할 거란 그런 불안감 조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유럽발 같은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데, 프랑스, 독일 최소 한 달간 재봉쇄가 결정이 됐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대신증권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유럽의 봉쇄 조치나 그 위험 자산, 그 선호 심리 자체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역외 시장에서 지금 1135원까지 뛰어오르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장 하락이 시작 하락에 따른 그 추격 매수도 어느 정도 자제하라고 당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에서 증권연구원에서 얘기 나오는 게, 미국 대선 후보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시행될 1월까지 대선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역시 지연될 수가 있고, 이를 고려하면 한국 증시 자체는 미국의 대선하고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전까지 변동성 확대는 분명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분명히 뛰어나죠. 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연구원에서도 나온 얘기가,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은 분명히 되겠지만 한국하고 부담은 됩니다. 분명히 한국하고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통제 역시 미국, 유럽보다는 분명히 우위에 있는 만큼 경제 회복 속도도 분명히 빠를 것이고, 증시 변동성도 상대적으로는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포에 젖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펀다멘탈이 깨지지 않은 이상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저는 일단 더 매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